자,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뭐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참고서에도 실려 있어요. 1등급 정도 실력 학생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계속 시험을 내는데, 이제 문제집하고는 좀 다르게 자꾸 좀 더 복잡하게 만들죠.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것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리고 3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그랬을 때 fx를 구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기니까요. 문제의 구조를 본질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인수 정리하고 조리집법으로 이제 찾아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는 허근이에요.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방정식에서 세 근을 얻었는데 이 알파 베타를 이 방정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fx예요. 저쪽에서 따로 놀고 있는 애입니다. 그 fx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한 거예요. 알파 베타를 대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fx를 구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하고 fx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떨어져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연히 대입해 놓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f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방정식을 바꾸거나 이 조건을 바꿔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이걸 조금씩 바꿔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풀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산의 스킬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1, 2등급 학생한테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짐없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하거나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 알파 베타가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3차 방정식에다가도 알파 베타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베타를 대입한 것만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이제 알파가 다 들어가도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 조건 가나를 간단하게 하면 돼요. 가의 분모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타의 세제곱식이 나오죠. 차수를 낮춰서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2베타 세제곱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절로 다 넘겨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걸로 바꾸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베타에 관한 2차식이 되었어요. 근데 베타 제곱에 관한 식이 여기 또 있죠. 2베타 제곱이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꾸고 나니까 4베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 F 알파는 4베타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중요한 스킬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기 fx에 알파를 대입했으면 결과가 베타로 나오는 것보다는 알파로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 4베타를 알파로 바꿉니다. 그거는 여기서 쓰는 거죠. 4베타분의 1은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알파의 식으로 고쳐줍니다. 또 이번에 이제 나로 와서 분모가 요거죠. 요것도 2알파 제곱이 여기에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면 8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F의 베타는 8알파분의 2고요. 여기가 베타가 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베타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관계식에서 또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베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F알파가 2분의 알파, F베타가 2분의 베타인데 이쪽에 F에다가 어떤 거를 대입하는 결과가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다 넘어와서 0이 되는 게 편해요. 그래서 0, 0 이렇게 만들죠. 자, 그러고 나서 살펴보면 여기다가 fx-2분의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고 이거는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한 것이에요. 근데 0이죠. 그러니까 이 식은 x-알파, x-베타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fx는 원래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2차가 되었죠. 그러니까 1차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는 1이죠. x 플러스 t라고 놓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x가 있지만 이것은 3차 다항식이라는 것이나 3차항의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전개하면 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모양이 거의 다 드러났고 이제 t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거는 f0이 3이었죠.
그러니까 F0 3을 여기다가 0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0, 그리고 여기다가 0, 0. 그러면 t가 6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6에 요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워낙 풀이가 길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안심을 하고 깜빡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구한 이거는 fx가 아니고 fx 마이너스 2분의 x였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기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안 틀리죠. 만약에 이제 이게 서술형으로 났을 때는 이걸 빠뜨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객관식이었으면 이거는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던 거는 데리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fx를 구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난 문제예요. 어떤 전혀 관계없는 3차 방정식의 그 해가 있어요. 그 해를 반대편 이쪽에서 놀고 있는 fx에다가 대입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fx를 알아맞추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푸는 도중에 여기를 이렇게 f알파, f베타로 고치고 이렇게 데리고 온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인수 두 개를 찾아주는 게 기가 막힌 발상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든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고요. 좀 어렵게 되는 학교일수록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요. 문제를 살짝 고치면 그러면 또 학생들이 정답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 이건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허그는 알파베타라고 안 하고 Z하고 Z바로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조건 가가 이렇게 바뀌고 나는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알파베타로 있을 때는 그냥 학생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로 쉽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Z하고 Z바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복소수에서는 그 복소수에 관해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좀 시달린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와 이거 복소수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풀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정답률이 한 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도 알파베타라고 안 하고 이 근이 허근이면은 Z하고 Z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은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고 두 허근을 Z하고 Z바로 이렇게 관계식을 써줘도 알파베타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당황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쭉 이렇게 쫙 풀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僕はもう一人